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최인호 전 국회의원, 신용환 민주당 선대위 전략자문단 부단장, 정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박수 반갑습니다. 화이팅! 사전투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어떻게 다들 뭐 사전 투표 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요 앞에 와서 했습니다. 스펙스 바로 앞에서. 하셨고요. 네, 강서 무슨 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했습니다. 교수님 바로 하셨고, 그럼 뭐 의원님은요? 저는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부산 내려가서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바로 하실 예, 거고요. 내일 새벽에 할 겁니다. 저희 찍어 왔습니다. 지금 선명하게 남아 있네요. 네. 여기도 그렇군요. 찍었는데 이거 손 씻느라고 찍어졌어요. 우리 교수님 잘 찍으신 거 맞죠? 네. 네모칸 안에 네.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봉투, 겉봉투와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 예. 이게 딱 맞게 들어가면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끝에 한 5mm 정도 안 들어가요. 애매하게 그래서 남죠. 접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애매하게 딱 맞게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사전 투표 딱 오자마자 새벽부터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예, 하셨습니까? 오늘 5시 반에 가가지고요. 기웃기웃 하다가 구경하고 6시 좀 넘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휴대전화기를 들고 예. 또 6시 한 반부터 제가 7시까지 그냥 혼자 재미없는 방송을 했죠. 왜냐하면 댓글로 보니까 뭐 대한민국 뭐 전역에서 아침 예. 투표했다는 분, 비록 동접자는 뭐 지금은 한 5천 분 가까이 되지만 예. 아침에 제가 그냥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열어서 방송을 하니까 네. 그래도 한 300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오.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예. 다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 가서 표를 찍었다. 예. 저도 뭐 지금은 좀 진정이 많이 돼 있는데요. 예. 줄 서서 들어가서 딱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 진짜 예? 기다렸다 이 순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쭉 후보들 이름을 보는 예.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거 기표 이게 뭐 기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꼭 눌렀죠. 아니 예. 그러다 투표용지가 혹시 훼손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꼭 누르면서 예. 이게 진짜 내 마음이다. 6개월간 맞아요. 기다렸다. 예, 예. 아니 저도 심판의 날. 이게 찍을 때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두 손으로 이제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는 예, 예, 예.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세게 찍는 맞아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게 그랬습니다.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표 계산 안 될 수도 있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가면서 그 투표 관리 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혹시 지난 총선 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고 예. 대선 때도 혹시 했습니다 하길래 아침에 6시 문 열자마자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고 있네요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았죠. 예, 젊은 분들도 많고요. 출근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오니까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제 인증샷 이런 거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는데 거기도 제가 또 슬쩍 가서 또 제가 기자 출신이라고 예. 그래 오늘 투표 잘 하셨습니까? 라니까 당연히 잘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 다 알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그렇군요. 민심이 이신전심이 되어서 예. 모든 국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를 하고 이 자체가 나에게는 더없이 큰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뉴스를 일종의 소비를 하는 쪽이었고 오늘은 내가 찍는 이 행위가 이제 스스로 뉴스 메이커가 되는 예.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뉴스 메이커입니다. 박수. 오. 아니 근데 전 대표님 예. 하루 종일 투표 방송하시고 그러니까요. 새벽에 또 투표하고 또 방송하고 이 건강이 좀 그한데 이제 대선 끝나고는 좀 쉬시죠. 예, 아니어도- 완전히 쉬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러면 이제 예. 스픽서 역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진희 소장도 이제 방송 못 하는 거고 그래도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언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 아니, 의원님께서 예. 이 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성공을 하시고 참 들켰네. 아무튼 제가 뭐 이전에 지금까지 정기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볼 전남이 때마다 10%가 넘었구나.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역대급 지금 투표율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기환 대표님하고 매번 볼 때마다 얼굴색을 항상 보게 되는데 네. 항상 좀 힘들으시니까 어두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밝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투표를 정확하게 딱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그죠? 6개월간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얼굴이 밝아지죠. 그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희 정말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계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네. 받았던 예. 국민들은
딱 소중한 한 표 딱 찍으면서 그렇죠. 이제 일단은 종식시키자. 예. 한 표 행사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스트레스 확 푸는 그런 투표가 됩니다. 어제도 오전 방송 마치고 이제 오후에 지원 유세 현장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요. 이 운동원들도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 그 어떤 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집에서는 누가 가다가 차 한번 이렇게 차 창문만 내리고 손만 흔들어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즐겁게 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운동원들 스스로 예. 아마 운동원들은 이런 뉴스도 볼 시간이 잘 없죠. 예. 도로 이런 데서 또 골목골목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서 이번에 확실하게 잘 되겠구나 하는 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일까지도 이어지니까요. 꼭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내일 사전 투표까지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소식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오전 10시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10시 반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이건 좀 코미디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부정선거 연부를 외웠던 김문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약에서도 사전 투표를 뭐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과 행동의 괴리가 좀 상당하잖아요. 사전 투표 본인이 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아니 본인의 어떤 생각, 논리, 명분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아무리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도무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심리 상태라고는 하지만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러는 걸까요? 내바남불 선거. 내가 투표하면 바른 선거고 내가 투표하지 않은 이전의 선거는 사전 투표는 부정 투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이기적인 투표 형태를 김문수 후보가 보였죠. 그렇죠. 아니, 대선 기간 들어섰어도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 관람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관위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야 된다 했죠. 예. 사실상 윤석열의 부정선거를 두둔하고 그렇죠.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를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할 거면 뚝심 있게 이것은 밀어붙이던가. 아마 보수층 결집이 덜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당황했죠. 네. 김문수 후보가 당황해서 사전투표 가면서 보수층도 투표 좀 해달라. 보수층에 대한 아마 결집, 이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하는데, 지금 투표율을 보니까 호남을 제외하더라도 윤석열 심판, 국힘 심판, 내란 종식 이 여론 지지가 높았던 수도권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서울도 평균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고무적이다. 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가 토요일 하루가 끼었습니까? 아니면 금토 이렇게 금토를 원래 했죠. 금토입니다. 근데 이번에 목금인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38%가 사전 투표였는데 정말로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50%까지 해보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제로 평일 투표인데 38%대를 만약 유지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토요일 날 휴일이 아닌데도 그렇죠. 금토 근데 이번에는 목금 이제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투표 독려해서 사전 투표 가야 합니다. 사전 투표로 반드시 우리가 투표율에서 완벽하게 1등을 하자. 맞습니다. 김문수의 사전 투표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윤 어게인이 완성된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고요. 3월 4일, 5일이 그때 사전 투표였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그런데 3월 2일경 윤석열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저도 사전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올립니다. 예. 중앙선관위에 그걸 못 믿어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난입시킨 당사자고요. 2021년 제가 공개한 12월 29일자 문서에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가 다, 예. 다 5쪽짜리 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이틀 전 정도에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사전투표 저도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그리고 거죠. 부산에 가서 해요, 실제로 본인이. 예. 똑같죠. 지금 개항 가서 했죠.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그들이 말로는 부정선거 해놓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안 그렇죠. 했다가는 이건 더 큰 차이로 벌어진다. 알고 있는 거죠. 예상된 괴리였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의 완벽한 완성을 몸으로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채팅에 정말 많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내란을 심판하기 위해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기다리다가 바로 이제 문 열리자마자 투표를 하신 거죠.
예, 투표 꼭 하자고 사전 투표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자, 테러 행위 막아야 된다. 투표하고 왔다. 투표함 지키자. 투표함 지키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사전 투표 이후에 사전 투표함을 이걸 그냥 뭐 어디 뭐 금고에다 넣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그 사무실에다가 그냥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지난 서부지법 폭도 뭐, 그렇죠. 사태처럼 똑같이 테러 행위를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예.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들이 사전투표함을 다 모아서 예, 예.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선관위가 이제 관리하는 특정 그렇죠. 공간에 가면 거기에 24시간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건 우리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경찰이 거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예, 이야기합니다. 예. 이분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서 선거관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무총장 한 사람이 윤석열 친구라고 해서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가정을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지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선관위에 수도 없이 확인을 했고 오늘 26만 명의 참관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 제가 투표하러 가보니까 워낙 긴장된 상태니까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줄을 서서 대기 장소에서 사무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못 찍더라고요. 그렇죠. 투표장이 아닌데도 계단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로 엄격하게 맞습니다. 관리하고 그 참관인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참관인 한 15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면 이걸 옮겨서 CCTV로 전 국민들한테 24시간 공개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옮긴다 뭐 아니면 부정투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불을 지른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니까 혹시 선관위 습격 예, 습격을 뭐 혹시 하거나 이런 불을 게 지르거나 하지 있을까 않겠냐 하는 거 이런 우려는. 걱정들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투표함이 있는 곳을 뭐 지키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다. 뭐 그 그래서 정도의 그러면 걱정이 그 있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경찰이 김문수 맞아요, 후보도 맞아요. 투표하는 마당에 예. 선관위를 공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만약에 서부지법 난동 폭력 예. 사건처럼 그런 일이 혹시나 시도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시민들이 잡든지 경찰이 잡든지 빨리 그렇죠. 잡아서 이거는 그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예. 엄벌을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사전 투표율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좀 역대급으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남에서 가장 높게 이제 투표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북 광주 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낮게 이제 투표가 된 곳은 대구 그리고 경북 부산 순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사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호남은 좀 더 결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분노한 표심들이 반영됐다. 근데 또 반대로 전형적인 이제 어떤 보수 텃밭들 뭐 TK나 PK 같은 경우는 진영 구도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이념적인 또 이 지역 구도가 완전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호남에 아시는 분들 예.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하면 이번에 호남의 유권자들은 정말로 투표를 기다린다. 예,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이제 아깝게 패했는데 이번만큼은 투표를 올리자. 예. 다시는 그 이 내란이라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예.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90% 이상은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렇죠. 움직임이 캠페인이 많았는데 막 그것이 오늘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고 영남은 특히 TK는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예. 낮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뭐 개항 가서 뭐 사전 투표하는 쇼를 하더라도 지금 TK는 낮거든요. 예. 제일 전국에서 낮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보수의 결집, 김문수의 사전 투표 결집 호소에도 불구하고 TK에서조차 결집이 덜 이루어졌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경북을 돌았지 않습니까? 부산도 돌면서 그렇죠. 했는데 경북을 특히 TK를 많이 돌고 뭐 박근혜도 찾아가고 박정희 뭐 묘소도 생가도 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수 지지층조차도 아직 덜 결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칠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했는데 TK도 전에 났다는 것은 결집이 덜 됐다는 거고 예. 부산이 서울보다 조금 못 미치거든요. 사실은 부산이 사전투표도 원래 낮고 투표 전체가 낮습니다만 오늘 뭐 상대적으로 보면 좀 높은 것은 그동안 PK에서
유권자 심리들이 좀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다수가 나왔었고요. 네네. 그저께 부산일보 여론조사 KSOI가 한 것은 거의 0.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 박빙이었죠. 그래서 부산의 이런 그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예. 합리적인 부산의 중도층,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던 그래서 그 옹호했던 국회의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 이런 그 부산의 중도층이 이번에는 투표를 한번 심판을 해봐야지 예.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사전투표로 결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렇죠. 유명한 세 가지 투표장에 선거하러 가는 그 동인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누구는 안 돼. 응징 예. 투표가 가장 예. 최우선입니다. 좋아해서가 마지막입니다. 예. 필요해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번 선거의 개념 규정. 이 선거가 뭐냐? 왜 3년 만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펼쳐졌느냐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징, 내란 세력에 대한 정확한 응징. 이거는 소위 이제 범진보 세력과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는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국민의힘 사람들, 그 지지자들 이 부분 응징에 대해서의 강도가 그들은 매번 계속해서 프랭카드 등등해서 이제 이재명만큼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응집의 강도, 결집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내란 세력을 응징한다에 대비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김문수 후보를 좋아해서와 필요해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동기가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함을 열어봤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본인들이 보고 있는 여론조사와 예. 이 내용보다 제가 초질관 이 자리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것이 그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지금 11시 기준으로 해서 사전투표율이 7%를 돌파했고요. 지난 대선보다 1.62%포인트가 더 높다라고 하네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전투표율 좀 촛불로 나오는 걸 저희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순간 만 한 5천여 분 정도, 잠시만요. 15,0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좀 자,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예. 36점 지난 이제 20대 대선에서 3년 전입니다. 36.93%가 사전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목요일인데 목금 그때는 금토였습니다. 그러면 목요일과 3년 전의 금요일을 비교해 보면 지금 1.62% 포인트가 더 많아졌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일단 36.93%를 사전투표율로 달성하자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사전투표하고 나서도 자 나흘 짧게 보면 사흘입니다. 자 목금이죠. 토, 일, 월, 사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기세가 끊기지 않으려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힘 쪽에서는 결집도 안 되고 중도 확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같으면 투표율이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간다면. 그런데 투표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수 결집이 안 된다 그러면 야 투표율만 높이면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라는 초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사전투표에서 지난 대선의 36.93%를 넘길 것이냐 아니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예. 이렇게 딱 되면요. 야 평일 이틀인데 지난 대선보다 똑같다 넘었다 하는 순간 정말로 77, 78, 79, 80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 결집에도 아무 소용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우리 진행자분께서 사전투표하고 왔다 이런 분들이 엄청 지금 글을 많이 올려주고 예,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사전투표 하신 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사전투표 화이팅! 맞습니다. 자, 또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어찌 보면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깜깜이 기간 이전 마지막 그 여론조사 이거를 이제 크게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뭐 깜깜이 선거 전에 결과가 그대로 이어졌죠. 예,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예상보다 뭐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네 차례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여론조사 1위의 후보의 그 최종 결과에서 약 한 3에서 10% 포인트 정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율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럼 이 과거의 네 차례 대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데이터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어떤 그 투표율을 통해서 더 큰 득표율 차로 벌어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선거에 들거든요. 있어서 유명한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깨진 것도 있고 깨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깨진 거 서울에서 1등하는 자가 이긴다 하는 부분 깨졌습니다. 박근혜 때 깨졌고요. 예. 그 징크스 중에 아주 작은 사소한 재밌는 징크스 중에는 안경을 쓴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문재인 있었죠. 대통령 때 깨졌습니다. 깨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후보 등록 당시 1등 달린 후보가 단 한 번도 예. 낙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 이번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답이 있는데요. 후보 등록은 약 3주 전이죠. 22일 전쯤에 후보 등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지 메커니즘이 약 2주 전에 결정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천지가 개벽한 어떤 예. 일이 있다, 뭐 치명적 실수가 있다 이러면 일부 바뀔 수 있겠죠.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통계도 보면 블랙아웃 되기 전, 그러니까 어제 전에 이제 여론조사했던 것들 거의 다 이제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 데서도 내가 뭘 예. 잘못했냐 식의 이제 기자회견이었죠. 그랬죠. 이 정확한 워딩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자, 제가 한 말 중에 어디가 그게 어떤 비하 발언이나 뭐 성희롱성에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식의 이제 말을 했죠. 인터뷰 말미에. 그렇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자세. 사람들은 어떤 사고 치는 이런 부분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태도, 내용 이런 걸 보고 또 사람들을 더 평가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될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등, 2등을 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 뭐 3등 후보니까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발표된 것 중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주 초접전을 이룰 때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밖에 조사가 대부분이라서 영향이 없다. 그렇죠. 제가 이제 댓글로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해 투표 주시죠. 완료했다, 사전 투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님 투표하고 왔습니다. 신정수님 오늘 우리 가족 6명 전부 투표 완료했습니다. 6명. 그리고 6시 10분 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야. 나윤경님 주셨고 5시 40분에 도착해서 6시에 네. 1등으로 투표했습니다. 반영숙님, 한정숙님 압도적 승리. 야 정말로 오늘만 학수고대했는데 저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 소금님. 와 그리고 이제 지금 사전투표 완료했다 HD킴님. 자 저는 대구에 사는데 부산 92세 어머니 모시고 투표장 예. 갑니다. 사전투표합니다. 김영건님. 이설님도 6시에 1등으로 했다. 건공님도 참여했다. 최윤정님, 악동님, 신비주의 짜오님. 야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열받은 분 한 분이 글을 올려셨네요. 윌리엄 초이님은 여기는 미국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전투표 완료했다. 동원님, 이현정님, 그리고 골드블루님, 정용수님,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투표했다고 올리는 걸 보면 정말로 저희들이 박수를 아까 쳐드렸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늘은 우리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또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되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정말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네.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화이팅! 자, 그런데 투표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꼭 연락 돌리셔서 그 지금 1, 2, 3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3표도 부족해요. 30표 이상 만듭시다. 예, 꼭 좀 많은 투표 해주시고요. 야 시각장애인 모시고 이렇게 투표했다는 거 부산인데요. 아, 부산 화이팅! 부산 남구인데 내가 오늘 사전투표 했습니다. 야 딸과 남편과 함께 투표하고 오는 길입니다. 최옥경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최옥경님 오늘 그래도 가족들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십시오. 이런 아유,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싶네요. 우리 와이프와 전 함께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기도 부산 하고요. 말씀하셨는데요. 예. 부산이 아까 제가 부산을보 케이오스와 여론조사 결과도 박빙이다. 0.몇 % 차이밖에 안 났다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부산의 민심이
평상시에는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서울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대대로 예. 계엄이라든지 이런 충격적인 이슈가 생기면 서울에서 계엄 반대하는 것이나 부산의 시민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비율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판에 보수 결집에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도 평균 득표는 45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의 후보들 평균 득표율이 45고 저도 49.6을 받고 낙선했지만, 그러나 이제 의석수는 우리가 줄었지만 전체 득표율은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끈적끈적하게 윤석열이가 주었던 그 피해 이것이 부산에 더욱더 심각합니다. 예. 부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거든요. 지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고, 지금 아마 계엄 이후에 폐업했다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부산에서만 몇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데, 그만큼 부산이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것이고, 부산 시민들이 특히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해양수산부 이전 공약, 또 그저께도 HMM 사실상 공기업이죠. 그 세계 7위의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이전하겠다 하는 그 공약이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인구가 이제 줄고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취직하러 올라오거든요. 자, 이런 그 인구 소멸 위기 도시로 강력시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인천에 밀려서 사실상 제3의 도시로 전락했다. 이런 그 자조어린 것을 이재명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 해양수도 공약, HMM이나 관련 그 대기업들, 특히 그 공공기관 이전까지 합치면 지금 좋은 일자리가 거의 5만 개, 인구가 10만 명이 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96년도에 부산의 인구가 398만이었습니다. 지금 320몇만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거의 한 10,000명씩 30년간 계속 줄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 실천을 거듭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유권자들,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서 TK도 많이 오르지만 TK와는 좀 다르게 그 부산일보 그 보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번에는 내란에 반대하고 피해를 받았던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까지 심판하자 하는 분위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예. 본투표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어져서 아마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저는 확실하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빛골 광주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훈채님, 야, 근데 속초에 계신 이충길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95세 어머니 모시고 맞아요. 지금 투표장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투표장 가시면 되지. 이렇게 댓글까지 올려주시니 이충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모시고 꼭 여러분 두 분께서 예.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가면 뭔가 좋겠습니다. 뭉클해집니다 정말. 예, 김혜수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글을 예. 올렸는데요. 오늘 표적으로 갔어요. 예. 손을 벌벌벌벌 떨었대요. 아. 왜 떨었는지 본인이 올려놨는데 혹시 칸에서 넘어갈까 봐. 비켜나갈까 싶어서 맞아요. 벌벌벌벌 떨면서 딱 중간에 찍는다고 애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투표할 때도 저도 세게 눌렀지만 예. 일단 구멍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기분도 나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예. 맞아요. 실제로 뭐 손을 떨지도 않는데 혹시 몰라서 두 손으로 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잡고 비껴날까 봐. 예, 제가 그랬어요. 좀 전에 최 의원님께서 이제 부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이 OECD에서 이제 거의 사실상 탑이거든요. 남미의 두 나라 빼놓고. 그런데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약 21% 정도 됐던 자영업자가 지금 불과 반년, 1년 요 사이에 19.5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2,740만 정도의 그 우리나라 세금 신고하고 가끔세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580만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550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또 문제는 연체 차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1,100조 이상의 그 대출금, 자영업자들 대출금에 연체 차주, 거기에 다중채무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번에 내란, 응징, 선거, 투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 선거에서는 1등, 1번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대부분 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표면으로 경제 공약 이런 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그 생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피폐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 시작 때 오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400만 개미와 5,200만 국민과 함께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 반드시 투표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도 이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얘기하겠다는 거고 내란 세력 척결은 국민들이 아마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표장에 가서 혹시 자기 동그라미가 어디 비켜나갈까 싶어서 떨려서 했다는 것 그리고 울컥했다는 것,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본인만 이렇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투표하러 가자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서는 또 한 분이 부산 해운대 가니까 젊은 사람도 좀 있는데 더 많이 동원해서 투표장에 가도록 독려합시다. 이제 이런 거를 주시는데 아마 투표라는 행위 자체를 놓고 국민들이 자기가 찍는 이 동그라미가 정말로 사각의 직사각형에서 벗어날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 세게 누르는 것, 두 손으로 누르는 것, 누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냥 투표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홀가분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응징하겠다는 것,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나서서 이제 주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열기를 과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살아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정말로 전대미문의 3년 동안의 이 악몽 같은 윤석열 체제 하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이런 일이 다시 오지도 않겠지만 이런 정도의 국민적 열기가 모여서 전국 어디든 정말로 투표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는 열기가 나오겠느냐.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경제 문제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엄중한 현실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기의 특정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특정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투표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대표님 말씀처럼 역사의 한 획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긋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비라이님께서 소중한 슈퍼챗을 2번에 연이어 또 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있는 지역구의 사전투표소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보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 뭐 저도 이제 제 주변 또래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 돌리면서 투표 좀 해라. 이번엔 잘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난 선거에 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하소연을 오히려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잘 뽑아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당연한 것 아니냐 이번엔. 1번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점심시간쯤 되면 뭐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점심시간 전후에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아마 사전투표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한 19,000분 정도 동시 접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직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좀 동료하면 갈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투표를 높여야 한다. 이번에 36.83을 넘기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이것은 이미 기적을 우리가 한번 실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제 본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쟁자들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댓글로요. 아직까지 이재명을 욕을 하고 아직까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공작을 벌이는 이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벨리님도 올려주셨는데 내란을 벌인 세력이 댓글 공작으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 후보가 오히려 상대 후보보다 더 낫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를 해 주십시오.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댓글 공작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빨갱이들 날뛰네 이런 것도 내가 여러 개를 봤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투표로서 우리가 어쨌든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의 어떤 응징적 차원에서의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이수정 전 교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심리학 교수. 지금 뭐 경기 수원정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갈수록 저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고소당할 거 각오하고 얘기하지만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왜 수원시에 그 투표 동료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구분선을 하나 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분선 가지고 이거 수원시가 1위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 아니냐, 공정성을 잃었다,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올렸다가 댓글에 뭐라고 남겼냐면 아니 저게 1번이라고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헛소리들만 늘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팩트체크조차 안 된 가짜뉴스를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온 집안이 남성 불구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게시글을 포스팅한 겁니다. 근데 두 아들은 공군 만기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가짜뉴스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좀 전에 포스팅 내용을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올리겠다면서 죄송 이러고 이제 글을 삭제한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죄송이라고 했던 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이수정 씨의 페북을 가보면 저거 말고도 온통 저런 식이에요. 헛소리는 또 뭐 허위날조 정보들, 팩트 체크 전혀 안 된 부분들. 뭐 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윤석열이 그 영입했던 사람들을 예. 또 좋아했던 사람들, 그건 좀 정신이 아주 정상적이다가도 윤석열에 가까이만 가면은 왜 저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편향되는지, 아니 기본적인 팩트를 장남과 차남이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른 후보의 자제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드러날 것인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뭐가 그래 급해서 그러니까 면제받았고 남성 뭐 불구 이것도 사실은 폄하 발언이잖아요. 아주 그 저기 맞습니다. 이수정 씨의 명예가 결정적으로 이제 딱 낙인을 찍는 그런 날인데 예.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죠. 10분간 했다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10분 사이에 또 그걸 캡처해서 얼마나 또 많이 돌리겠으면 나는 그렇죠. 사진이 의도적이었다. 자기가 올려놓으면 10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캡처할 것이고 나는 10분 만에 삭제하고 나면 나는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가짜뉴스 가지고 많이 퍼뜨리는 거는 나는 알 바 아니야. 라는 그런 그 고도의 허위사실 유포 전략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분은 빨리 사과부터 해야 되고요. 의법 처리해야 됩니다, 이 양반은. 예, 맞습니다. 이제 집단 의식이 마비되는 순간 예. 뭡니까? 우리는 지금 특정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2중, 3중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내용을 또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를 저는 신 교수님이나 이상우 기자 또 우리 박관전 행정관 이런 분들은 또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왜냐면 위험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죠. 잘못 퍼뜨렸을 때 우리 쪽에서 오는 이 심각한 타격들을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주장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힘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주장의 패턴을 보면요. 완전히 극우 극단의 논리로 무장됐던 사람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 가짜뉴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집단이 났습니다. 집단이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 저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버리니까 이쪽에서 법적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 거기에 다 미쳐서 돌아가니까 예, 그렇죠. 자, 사실 확인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전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일단 찔러놓고 보고 찔러놓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집단적으로 이것을 사실화시켜버리면서 계속 주장을 펼치는 이 패턴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우 그 균형감 있는 사람들 이수정 교수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스스로 내리면 그만이지 뭐 내 내렸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인다. 이준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말로 반사를 한번 시켜주면 되죠. 아이고야 문수야 어쩌냐.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예, 본인과 그 김문수 후보한테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좀 우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수정 씨 때문에 정말 힘들다. 저 사람은 좀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좀 공개적인 행보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엑스맨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결국 변수는 투표율 예, 얼마나 올리느냐. 그다음 변수가 실수하느냐 마느냐. 예. 이준석은 이제 자폭해버렸고요.
그 이수정 씨는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열렬 김문수 지지자들이 국힘의 당직자가 저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 큰 실수, 이것이 주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타격.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지 마는지 모르겠고 비싸기라고 아까 그 댓글이 그렇죠. 그 제목이 달렸는데 비싸기 10분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캡처들이 지금 돼가 지금도 아마 거의 공군 예. 제대했다는 그거 두 자제 다 공군 제대했더만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만기 공군 제대. 만기 제대. 했죠. 예. 그러면 병장 제대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빛의 속도가 아니고 10분이면은 어마어마 수천 수만 개의 아마 가짜 뉴스들이 좀 퍼날려지고 있을 거예요. 원하는 목표는 다 저는 이룬 거죠. 대단히 아마 의도적인 예. 도발이다. 아. 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가호 들어가는 그 공보물에 이제 두 번의 공보물이 두 번째 온 거에 보시면 딱 사면이거든요. 다 예. 사면의 두 번째 면에 딱 써져 있어요. 병역 사항과 재산 사항이 딱 써져 있습니다. 예. 안 본 거죠, 이 사람이. 봤어도 또 뭐 이 사람은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그걸 역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얼마나 뭐 똑똑하게 전공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걸 보고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는 이런 때 이제 저희가 어렵게 심어놓은 엑스맨이 여러 명 있잖아요.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수정 씨, 뭐 한동훈 심지어 이런 때 예. 노래 한번 불러줘야 돼요. 잘한다. 박수 한번 쳐주고. 지금은 예전 같으면 상대가 예. 실수하면 아 우리가 유리하겠네. 아이고 저 또 우리 선거운동원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반사 이걸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약간 표현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게 확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 모르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준석이가 어제 극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 본다고 김문수가 어제 밤새도록 단일화 한다고 구걸하는 거 보고 야 너가 다 망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익 본다고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한다. 웃기는 소리, 지지율 격차 벌어진다. 모르겠다. 그건 너희들 소리고 우리는 투표율만 높여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예. 상대가 잘못하는 걸 보고도 기분이 좋거나 와 다행이다 이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저것들은 진짜 같은 공간에서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 할 일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극명하게 바깥에서 현장을 보시면서 느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저들은 계속 관심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입장인 거죠. 실제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잘 됐다. 야 우리 이기겠네. 이번에 예. 운 좋아서 저것들이 헛발질하니까 우리가 이걸 보겠다. 이런 사람 보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김문수 후보 같이 연결되는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사실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미래 전략, 뭐 가치, 철학 이런 거는 뭐 온데간데 없이 실종된 거는 이미 첫 스타트부터 없었고, 그런데 이번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거는 단일화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 하니까 무슨 앵무새처럼 얘기해서 단일화 무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순히 러브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 밤늦게까지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 보수층들 중에서 이제 단일화 시도를 계속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에게 준 찍명, 예.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그널을 주면서 예. 아 이준석보다는 그래도 막판에는 김문수로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하나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것은 사실은 단일화가 실패함으로써 이제 대선은 끝났다라고 예. 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층 또 보수층 이런 유권자들에게 아니다, 내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투표하기 전에 사전투표 전에는 실패했지만 또 본투표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지지를 처리하지 말든지 또 기권하지 말아주세요. 예. 자기 지지층을 붙들어 매려는 것이 오히려 어제 새벽까지 가장 전략이었을 큰 것이다. 이유다. 아 근데 이게 영상으로도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 천하람 의원실 앞에 앉아 있는데 의원실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쇼를 보여주는 거죠. 예. 쇼를 하는 근데 거죠. 의원실은 못 들어가고 복도는 불이 다 꺼져 있고 굉장히 촬영맞은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을 거라는 망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만 또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닌가. 망상이라는 게 정답이겠죠. 이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어떤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또 방향성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우리 유권자들의 기본 심리인데 과연 이들에게 어떤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이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유일한 공약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단일화라고 하는 공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망상이라고 할 정도로 밤 11시, 12시에 남의 집 쫓아다니면 스토커라고 부르지 않나요? 통상? 그런 지경으로 지금 이제 불상 모드를 연출하는 것인데 이미 전계한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희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거죠. 너 단일화 할 거지? 할 거지? 할 거지? 계속 해놓죠. 근데 단일화하면 내란 세력과 같이 손잡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전략. 사실은 그거에 딱 쐐기를 박은 게 이재명 후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일화 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할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미리 던져 놓는 거죠. 근데 단일화하면 내란 세력하고 완전히 동조와 손잡는 거야? 라는 걸 쐐기를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계속 트라이를 할 거예요.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뭐 계속 근데 트라이를 해봤자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운 상황이다. 지금 보시면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사전 투표 지금 못하신 분들이 이 열의를 갖고 지금 뛰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표 이제 사전 투표 시작한 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서서 이제 지금 고춧가루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네네. 고춧가루 뿌리면서 박근혜 때는 살아남았는데 이번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이준석 탓하지 마라. 무슨 이준석 탓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홍준표의 마음은 야 우리 망했다. 아니 너희들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 자, 이렇게 지금 정치 메시지를 던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힘이 뭐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하지 않든 그 내부에서 표를 좀 더 가져오든 더 가져오든 이것이 지금 대세에 상수가 되어서 뭔가 변동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 변수가 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이다. 또 좀 더 심하게 하면 이 패턴대로 가지 않습니까? 김문수가 실수할 가능성 훨씬 높고 이준석 지금 저기서 물러섭니까? 끝까지 버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의 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원래 열기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자극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투표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놀란 것은 저는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예. 혹시 그 이재명 후보 육성 녹음이 담긴 이걸 받았습니까? 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저 받았어요. 민주당 당원들만 주는 건지 저는 모르 하여튼 저는 당원이 아니니까 야 이거 받아보고 완전 감동 먹었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눈물 날 뻔했다. 아마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했겠죠.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 후보가 자기 목소리 딱 나오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줄 이제 알았을 텐데 이것도 아침에 아주 절묘한 시점에 잘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이 이제 에너지를 엄청 그 솟구치게 했다. 맞습니다. 그 부부간에 아마 이제 투표장에 갔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 가서 일단 오늘 투표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전화를 받고는 자기가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야 정말로 너무 감동을 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는 걸 보면 참 이번에 선거 전략 전술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때 단일화 하겠네요 딱 하면서 단일화를 막아버린 것이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아마 이제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냈던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전화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있어요. 채팅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의원님 왜 저한테는 전화 안 줍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아니 스피드에서 그거 방송을 내가 하는데 전화 안 예, 와. 이재명 후보님한테 전달할게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 같은데. 아니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못 받았는데 아마 이거 전당원한테 이렇게 좀 돌리는 네, AR 전당원한테 이제 보냈겠죠. 저처럼 돼 뭐 당원 있으니까 아닌 시간 사람한테는. 순차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게 소화 능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힘 이번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죠. 그 페이스북에 쓴 사실상 거죠. 선거운동 아닙니까? 본인은 살아남는 거예요. 본인은 아이스 에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스 에이지. 정말 원시대 화석 박제 같은 정말 왜 대한민국 원로 기능이 다 없어졌습니까? 존경받는 원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정치 분야에는 아예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거의 선봉에 서 있지 않나. 남 얘기하듯이 하잖아. 비아냥거리고 속된 표현으로 뭐 이죽거린다는 표현으로 하던가요. 그런 식의 마치 이제 내가 언제 이 집에 있었냐, 내가 언제 이 집에 대선 후보였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본인을 둘러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배척을 당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래서 예. 지금 자, 댓글에 알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에 계속 올라오고 전화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들이 나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화 왔어요? 07으로 왔습니까? 속상해 07으로 하시는 분들이 왔습니까? 계세요. 이래가지고 전화신 분이 생기면 안 최윤정님은 되니까. 저도 금방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음된 거라도 빨리 아니, 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광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아 예. 전화를 못 받으신 분은 우리 당 당원이 아님이 예. 정거현 대표님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육성 음성을 전화로 받으시려면 예. 빨리 입당하십시오. 한 달에 1,000원만 하면 권리당원이 됩니다. 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저는 예, 네네. 언론 활동을 하니까 이제 정당에는 이제 예, 이렇게 예. 가입하지 제가 않고 이 대목에서 있는데 이제 예. 제가 그 이준석의 그 정면 돌파 노이즈 마케팅 지금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사전 투표하는 첫날 저렇게 완전 찬물을 끼얹는 예. 김문수한테 저런 이제 그 사실은 힘 빼는 이야기죠. 예. 김문수 후보를 향했다기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것은 윤석열 보고 한 거 아니냐. 네가 골탕 위이고 찐년들이 설 내도오는 척 하다가 김문수를 단일해주고 힘 다 빼가지고 김문수 단일에 대해서 한덕수를 하려 하다가 또 한덕수로 실패하고 결국 김문수를 뽑아가 어찌 됐노. 지금 그 결정적으로 질 것이 뻔하다. 예. 고소하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답답한 것이 새벽에 가서도 단일화 실패했지만 이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정면 돌파식으로 그렇게 아주 그 더 이제 그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정면 돌파, 정면 자폭 의도는 노이즈 마케팅인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공개 검증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그 더 지지층의 결속이 높아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지지층에는 영향을 못 주고 결국 그걸 아는 이준석은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정면 자폭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가. 그거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선두주자는 이준석이라는 걸 자꾸 심어줘서 예. 자기는 지금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자꾸 득표를 하는 지금 자기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10%, 11%, 12%라도 받아서 보수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려는 게 이준석의 이번 대선의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은 이준석이야 하는 것을 자꾸 심어줘서 김문수 지지층을 좀 일부라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라서 아마 김문수는 후보가 더 아마 더 초조하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홍준표 씨의 어떤 그 상당히 어떤 비아냥되는 비호감도가 이제 사실 대표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이준석 후보가 모든 걸 다 흡수했어요. 그 비호감도를 역대급으로 앞으로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비호감도 심지어는 지난 그 3차 대선 토론 당시 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저격하고자 했던 여혐 발언을 쏟아낸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걸 두고서 정말 많은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는 그 이후에 뭐 사과를 뭐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식으로 했다가 지금 또다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특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론 과정에서는 본인이 특정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사실 그 발언이 나왔던 것도 전략적으로 할 걸 다 준비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근데 이번에는 특정까지 했어요. 개사과를 했었죠. 그제 예. 뭐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그마저도 불편하신 국민이 있다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고 또 마지막 대목엔 또 딴소리를 하죠. 개사과죠. 그야말로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TV 토론에서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질문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주어가 없어요. 아, 예, 예. 주어가 없습니다. 예. 알고서 한 거죠. 법적 문제가 당연히 된다는 거. 그게 법적 문제가 될까봐 이제 주어를 빼놓고 한 예. 거죠. 누가 이 말을 했다라든지 누가 쓴 글이다는 표현을 안 해요. TV 예. 토론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고 본인이 이제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의 나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그 사람의 이준석이라는 후보의 인식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저렴한 저급한 그 인식을 맞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개사과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후 2시까지 뭐뭐를 삭제하지 않으면 전부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 중에 어떤 부분이 과연 지금 잘못된 거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하죠. 좋습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 뭐 40살밖에 안 돼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등등을 본인 입으로도 마크롱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의 판단이 과연 온 국민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가 우리 국민들이 한번 보자고요. 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걸 본 사람이 접촉 사고가 아니고 음주 사고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음주 뺑소니 사고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어느 순간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준석이 이제 논쟁을 한번 벌려보자는 것은 절대로 민주당이 말려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음주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야 음주 뺑소니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봐 라고 하는 순간 이 증명하다가 말려 들어가 버려요. 대선 때까지 일체 얘기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매우 가벼운 흔적 하나 그리고 따져봐야 됩니다. 500만 원 벌금 그것도 실제 내용과 지금 벌금을 받았던 내용과 이 사건과는 아무 다르죠.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게 그렇죠. 물려가지 않습니까? 가벼운 그냥 접촉 사고를 음주 뺑소니라고 먹는데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SNS에 댓글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사안이나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팩트가 뭔지 점검과 체크, 확인, 재확인하는 것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거 잘못 다루면 민주당 쪽에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그게 덮어씌우게 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렇죠. 그런 걸로 안 되는 겁니다.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말려들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준석은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할 때나 오늘 아침까지 보여주는 태도는 아 이거 검증을 통해서 뭔가 해보자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빨갱이들이 제일 잘하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첨언만 드리면요. 지금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다 검증받았고 지나간 일이에요. 또 그렇죠. 이준석이 주장하는 아침까지 주장하는 검증하면 끝인데 이준석을 우리가 규탄하고 정치하면 안 돼. 앞으로 이준석이 정치하는 날까지는 최고치의 비호감도 1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검증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것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표현하지도 못할 것을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질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 정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한 거죠, 국민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범죄 수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을 규탄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 국민이. 이준석 후보의 그 슬로건으로 반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움이 그 슬로건이죠. 압도적 해로움. 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뭐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 게 사전 투표했다. 줄이 지금 너무 길어요. 아마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줄이 엄청 길다 이렇게 주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총알보다 더 무서운 투표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정돈하자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고요. 이야 우쭈쭈님이요 민주당 당원 가입했습니다. 박수! 지금은 이재명 시대 대한민국 화이팅 스픽스도 좋아요 구독했답니다. 최인호 의원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민주당 당원 가입을 오늘 진짜 사전투표 날 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 1,000원을 내야 됩니다. 예. 1,000원을 내야 권리당원의 그 자격이 부여되고 권리당원이 되어야 의견 개진권도 있고 대선 후보 선출할 때나 각종 공직자 선출, 후보 선출할 때 자격이 있습니다. 선출 안 되고 그냥 당원 가입하면 안 되고 자동 이체를 하든지 꼬박꼬박 매달 1,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구 하양에서도 사전투표 많이 옵니다. 이렇게 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와서 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번에 단일화 안 한 거에 대한 그 뒷 배경에 대해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단일화 안 해서 저 국민의힘은 이후 대선 이후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정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라지면 그 보수 파일을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여성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건 본인이다. 본인이 먼저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도 들어갔고 뭐 인권위에도 들어가고 지금 시민들 서명도 단 몇 시간 만에 36,000명 넘어가고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상황인데 지금 누굴 걱정하느냐 이런 법적 얘기 드리고 단죄까지 싶어요. 지금 받을 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무수한 곳에서 고소고발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 대한 검증도 다 달게 받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에 보면 명태균 예. 씨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아, 그렇죠. 김건희에게 뭐를 해달라 부탁 안 했습니까? 예. 검증을 달게 받지 마시고 그 법적 책임을 달게 받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나는 드리고 이 싶어요. 태도 역시 이준석의 태도가 참 오늘 아침까지도 불량스러운 게 아니 불편해했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아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과하는데도 갈래치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나쁜 갈래치기 정치 섭성 태도 예. 이것은 이준석의 그 가장 해모도 높은 비호감도 높은 것이 앞으로 결정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고 하여튼 정치 빨리 사퇴하지 않는 예. 이상에 정치 계속하는 이상에는 비호감도 최고치를 맞습니다. 계속 갱신할 것 같습니다. 갱신. 예. 저희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계속 사전투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두 분은 지금 막 국민들이 화나는 이런 이제 지점에서 이준석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은데 저는 댓글로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올려주시는 좋습니다. 게 평소에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투표와 관련돼서 여러 의견이 올라오는데 아침에도 제가 봤고요. 실제로 투표장에 가면 파란 옷을 입고 오는 분이 그렇게 맞아요. 많아요. 아하, 예. 저 오늘 파란 점퍼 입고 갔어요. 파란 자켓 입고 갔어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제 옷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파란 옷을 입고 갔다는 분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파란색 동지들끼리 예. 모여가지고 야 저는 파란 옷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색 예. 옷을 입고 갔다는 분도 예. 계시고 아니 정말로, 예. 저도 오늘 목격을 한 게 보통 이 실크 재질로 된 것 중에 새파란 거를 입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셔츠를. 예. 근데 그런 셔츠를 입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되는 게요. 아까 이제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이 도장을 한 개 더 찍어오는 예, 예. 그 아이디어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단톡방에 보니까 이 여기 손등 위에 이렇게 도장을 찍은 분들이 많이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 옷 이야기도 있고 파란 모자 있는 거 있고요. 여러 가지 파란색 점퍼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민주당 지금 옷도 지금 인터넷에 비슷한 옷을 예. 파는 모양이에요. 재밌는 거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정말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예. 참 선거 문화도 혁명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재밌는 댓글이요. 파란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가신 분들 계시다고 합니다. 야 네. 공자 천춘님은 저희 넥타이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러냐. 그러니까요. 사실 아침에 넥타이를 예, 예. 약간 뭐 보니까 뭐 좀 바꿔 입으려고 하니까 이 약간 의식이 드는 거예요. 요즘 넥타이도 마음대로 못 맨다 이러는데 예. 아이고 여심님 고맙습니다. 좋은 칭찬해 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우와 돈수님은 저는 파란 모자 쓰고 갔습니다. 그 이런 분이 있다고요. 예. 파란 모자 쓰고 갔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야 정말로 대단하시네. 사실 파란 저도- 운동화 신고 가는 분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게 저도 예. 다른 때에 지금 방송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약간 푸른기가 도는 정장을 저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그 또-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아 똑같은 오늘 마음일 것 같아요. 부산 그 해운대 앞바다에 바다 색깔이 더 파래 보였다. 권희님은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늘도 더 저는 파래 보이고요. 파란 가방 메고 가셨대요. 아, 파란 그렇군요. 가방 메고 가셨다 이렇게 예. 하고. 야 참 이제 6월에 파란 물결이다. 파란 옷 한 벌 맞춰야 될까봐요. 신미수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파란 백 매였다. 민심님, 타이거님, 민키님, 송성일님, 야 김구봉님. 오늘은 정말 김동일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예. 애국자다. 맞습니다. 애국자가 맞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투표로서 이제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현 대표님이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사전 정리해 투표가 주셨습니다. 윤석열 총합보다 더 강하다. 예. 사전 투표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신 그 파란 기운 주변에 정말 마음껏 전파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까지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 꼭 좀 독려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광고 좀 하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의 성능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왔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치 플랫폼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리 대선 후보한테 1대1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기시겠습니까? 자, 정책도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세하는지도 찾기 힘드실 텐데 후보 유세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정치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말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치.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도 링크를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잠깐만요. 정말로 끝내기 댓글 이전에요. 진심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야 정말 안희님께서 경남입니다. 인생 첫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늘 본투표만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선 투표여서 이를 갈고 기다리다 일찍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요 파란 바지 입고 갔습니다. 이렇게 32이번님께서 ABE님인데요. 저도 파란 모자, 파란 반팔, 파란 바지 입고 갔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렇군요. 아 사전 투표율이 지금 8.70%로 이제 올랐던 게 이제 지금 예. 곧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오르는 것 같고요. 예. 청원피스에 청색 목수건까지 하고 갔답니다. 아. 김봉식님 대단합니다. 파란색 원피스에 청색 목수건까지 했다 이런 말씀. 참 파란색 혁명이 벌어지는 진짜 예, 파란색 혁명을 맞습니다. 나는 파란 남방 입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 내일 드레스 코드는 파란색입니다라고 오커님께서 주셨고요. 미국의 예. 김도희 선생님은 한국에 지금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빨리 투표장 가라고 계속 동료 전화한다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제인호 네.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아까 홍보전화 돌렸다는 거 있죠. 이 SNS 이런 데 좀 올려주시고요. 같이 예. 좀 들읍시다. 지지자는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원만 사람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음성 녹음도 다 돈이 듭니다. 예.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후원금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SNS에 올려놓고 예. 오늘 이런 같이 메시지 공유하면 좋을 것 아마 이제 같네요. 공유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스픽스에 예. 올려주시면 전화번호를 될 것 같아요. 올려주시면 그걸 아마 선대위 관계자가 선거법에 맞춰서 음성 예. 녹음을 다시 이렇게 아.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긴장하되 그리고 예. 축제 같은 마음을 속에 맞습니다. 꽉 담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환 대표님이 그 누구보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이렇게 채팅도 읽어주시고 분위기도 굉장히 업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이제 정기환 대표님이 특히나 사심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고 또 계시는 두 응징의 분도 마음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응징하는 마음. 예, 응징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 사전 투표의 분위기는 또 이렇게 축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열띤 이 열기를 내일까지 꼭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도 화이팅! 파란색 혁명 화이팅! 예, 오늘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로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최인호 전 국회의원, 신용한 민주당 선대위 전략자문단 부단장 그리고 정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